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식전을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화식의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리구이냐? 불고기냐? 별 이상한 질문들을 다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양 도서도 한 권을 다 읽어야 제목을 단 의미를 겨우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식의 의미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화식 이외에 적절한 단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터득하기까지는 공을 들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재테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다면 재테크를 실행에 옮겨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고 살았다고 하시겠죠? 재테크는 정체불명의 단어입니다. 돈을 버는 어떤 기술?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재테크 서적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지만 그 책을 보고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본능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대박을 친 경우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이낙연 대권주라는 것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반기문 대권주라고 떠돌아다녔는데 제 후배는 2억 5천을 투자하였다가 반기문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모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언젠가 박근혜 후보 지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이 대박을 칠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고 지방의 어느 도시는 철도 역사가 생긴다면서 대박 땅으로 나오고 강동구와 연접한 하남시 임야는 개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곳이라면서 비싼 값에 거래가 성사되고 하여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홀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이나 주식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식이란 재화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어쩌다가 황소 뒷걸음에 밟힌 쥐를 줍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 성과는 반드시 파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얻은 한 번의 성과에 도취된 나머지 엄벙덤벙 뛰어들다가 그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과를 과대평가하면 자만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 거죠.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식의 원리를 전하려고 여러 각도로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지식이 현장에서 실행되었을 때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화식전에서 거론되는 부자들은 원리를 잘 알고 있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사고팔고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돈을 불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디시전 포인트를 거꾸로 잡는 겁니다. 팔아야 할 때 사려고 덤비고 사야 할 때 팔아버리고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안 나가죠? 화식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재산을 불리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없습니다. 남들이 못 팔아서 안달일 때 사주고 남들이 못 사서 안달일 때 팔아주고 그리고 거꾸로 선택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한 선한 마음이 없으면 강탈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상도덕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상인들에게 강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도 시장 참여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실패가 성공한 사람들의 지갑을 부풀게 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론이 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당신은 천재입니다.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로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전수되었던 비밀이었던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밀히 알려주었던 부자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론을 알았더라면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을까요? 영업비밀인데 남들에게 알려주었을 리가 만무하죠. 아니라고요? 본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다음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이 자기 생식기를 절단당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부자의 비밀을 탐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황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황제는 가장 치졸한 지도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놈이 살려주었더니만 황제를 비난해? 그 당시에는 복비제라고 하여 황제를 비난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사형을 당하는 시대였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최하자여지쟁이라고 하였으니 용서받을 수 없겠지요. 사마천은 화식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이 책을 보관하다가 세상에 공개한 외손자 양운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금서가 되어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근래의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성과로 경제가 살아나고 삶이 윤택하게 돌아가자 그제사 사마천의 화식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질 왜곡입니다. 화식은 공자가 처음 언급했을 정도로 역사적 유래가 깊고 인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을 담은 글자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학자들 사이에 화식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기류가 생성되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충효와 같은 무형의 요소이지 화식과 같은 유형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공상의 구분이 엄연한데 가장 말업인 상업의 기능을 중시한 것 자체가 유학이 지향하는 바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국간에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설학원을 설립하여 돈을 받고 학동들을 가르쳤으며 백성을 배부르게 한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자의 어록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면서 그래서 공자님께서 가급적 이익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구나. 감탄한 기록을 근거로 공자의 학파인 유학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말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송나라 학자인 홍응조라는 사람은 공자가 가난하였을 때 새도 잡고 물고기도 잡아먹었지만 잠을 자는 새에게 화살을 쏘지 않았으며 코가 큰 그물을 던져서 작은 물고기는 잡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될 사람의 어릴 적부터의 본 모습이라면서 칭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유학자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초연해야 한다고 스스로 경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전라도 전주지방에서는 사내는 곡물 가격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고향 안동에서는 더 심하였습니다. 타작마당의 곡식이 폭우에 떠내려가도 거두어 드리려고 허둥대지 말고 그 순간에도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완전 또라이죠. 그런 영향으로 부자가 되어 세상을 구제할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가난뱅이로 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자 당시에는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백가쟁명이라고 하였지요. 백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춘추와 그 이후 전국이라는 일대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고 이런 세상이 되면 글쟁이 말쟁이들이 나타나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광화문 일대를 한 바퀴 돌아보면 각양각색의 단체가 골목골목에서 진을 치고 저마다 주장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달래꽃을 꺾어들고 백두혈통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자의 유학을 비롯한 6개 학파가 크게 성행하였는데 모든 학파가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공자의 유학만 세월을 흘러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리타분한 유학이 명맥을 이어온 이유를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3,000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수제자는 10명으로 모아집니다. 그 중에서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인생 후반부에 나타난 제자인데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공자의 어록인 학이시습지불령 여로를 제대로 실천한 제자입니다.
배우고 나가서 벼슬도 하고 무역에 종사하여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배운 사람이 큰 돈을 벌어서 스승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래서 자공은 유상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명 대학을 졸업한 CEO들이 많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마천은 자공이 없었더라면 공자가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공은 공자가 죽자 모든 제자들이 3년상을 치르고 떠나갔지만 혼자서 6년상을 치렀습니다. 기일에 공자를 흠모하여 찾아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자의 정신과 학문을 기억하게 하고 무역을 하면서 친교를 다졌던 제후들을 통하여 공자의 명성과 학문이 천하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기틀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원원이나 아내와 같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공이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력을 모으고 공자의 유학이 기반을 다져서 세상에 널리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학자인 오당 이상수는 공자가 공자다웠기 때문에 공자가 된 것이지 자공 덕분에 공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반론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시습지불령 여로에 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해석하였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대치동 재수학원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배우고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강조하는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은 교실에서 배우는 학문의 기초 이론이며 습은 현장에서 통용되는 산업의 원리입니다. 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학은 무용지물입니다. 궤변입니다. 개똥철학입니다. 학은 습을 위해 존재합니다. 습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초기 경영학을 보세요. 호돈 공장의 실험과 같은 모든 실험을 바탕으로 경영학 이론이 정립되는 겁니다. 습의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다른 학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습은 상호보완적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탄탄한 자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에 가보면 5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론으로 한 학기를 수강합니다. 교수는 50년 전에 빛바랜 자료를 가지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학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화식은 단순하게 재산을 불려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자는 돈벌이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가 있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는 안목이 천차만별입니다. 재화가 통용되는 시장에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초대 제1교포 주주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분하고 나자 연일 신한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행의 설립에 참여할 정도라면 경제력은 물론이고 세상을 읽는 안목도 가졌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화식 강의는 깔깔 웃거나 울화를 해소하는 그런 사이다 강의가 아닙니다. 한때는 비밀이었고 또 한때는 금지되었고 또 오랜 기간 왜곡 변질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었던 경제이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게는 가난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는 부자의 대열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원전을 강의하려니 임팩트가 부족하고 원전과 관련된 세상 일들을 거론하려니 어딘가 산만하고 쉽지 않군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반드시 보람된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드립니다.